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언론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2월 국회가 별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록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는 했지만 여야가 개혁입법에 대한 의지를 계속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법사위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개혁입법으로 합의했던 법안들이 법사위 거대 양당의 간사들의 원만하지 못한 의사진행으로 인해서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 대단히 유감입니다. 오늘 오전에 소위를 열어서라도 이미 합의한 상법 개정안 중 다중대표 소송제와 전자투표제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무위에서 지난 24일에 통과된 4건의 법안, 주요 개혁 법안 4건을 말씀드립니다.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를 금지하고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법제화하는 공정거래법,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조사의 입증 전환 책임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점 사업법 등 정무위에서 처리된 주요 개혁 법안이 오늘 오후 법사위에서 반드시 처리가 되어서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선탄핵 후 총리 논란이 있습니다. 당시 11월로 돌아가서 그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국민의당은 박근혜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대원칙 속에서 여러 정당 중에 가장 먼저 탄핵을 당론으로 의결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찌됐든 가장 최단 시간 내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아니면 자진 하야를 유도하고 가장 빠른 시간에 대통령 선거를 치루어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적뿐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 지금 와서 보면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패권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황 총리 대행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대단히 과소평가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특검 연장 불승인, 역사 교과서 밀어붙이기,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의 의미 부여, 사드 배치 밀어붙이기 등등 박근혜 정권 이익이 그 자체입니다. 당시 정치권이 선결 과제로 마무리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비상시국을 관리할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총리 논의에 들어가면 정치권이 당시 혼란에 빠지고 탄핵에 대한 동력이 약화되어서 탄핵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을 최종적으로 표결 처리하는 것은 국회지만 이것은 천만 촛불민심에 준엄한 명령이었고 국회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적폐를 말끔하게 청산하는 것은 단지 대통령 한 명이 바뀌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이 아닌 과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추미애 대표는 당시의 실책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으로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인은 본인의 발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